안녕하세요. 즐거운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회사 업무도 연말이면 더 많아지고 송년회다 각종 모임이다 이런 게 많아지면서 바쁘게 연말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12월이 더 바쁜 다국적 회사들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가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조금 연말은 연말답게 여유 있게 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오늘은 해외 취업 그리고 싱가포르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몇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셨던 단점이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또한 이거를 원해서 이곳에 오기는 했지만 막상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현지 적응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외국인이나 현지인 보스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한국에서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외에도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고민은 한국에서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관한 거였는데요.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의 나이대가 한국에서 좋은 회사, 좋은 경력을 쌓고 났을 때 해외에서 이렇게 이직 제안을 받는 경우가 30대 초중반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고민은 한국에서 30대라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해야 될 단계인데 현지로 이직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에서 떨어진다는 이런 단점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직장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40대 이후가 되면 벌써부터 이제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흔히 들리지만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바로는 우리나라의 고용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칫 꼰대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싱가포르에서 최소한 느끼고 있는 환경이나 제가 알고 있는 영어권 국가에서의 이런 취업이나 고용의 안정성을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뒤떨어지는 이런 복지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부서 헤드랑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한국에서는 실업급여나 아니면 퇴직금 같은 게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어디에서 이런 뉴스를 보고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정책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싱가포르는 경제나 복지 정책들이 정말 시장에 완전히 맡기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정말 잘리기도 쉽지만 제 취업도 또한 조금 더 수월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고용의 불안정성이 따라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의 직장이 조금 더 불안했고 싱가포르로 이직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을 하는 편이어서 이런 고민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도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제가 싱가포르 직장 생활의 단점 같은 걸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고민이나 이런 걱정을 듣다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 취업이 첫 직장이 되거나 아예 전문직인 분들은 이렇게 해외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에서 이직 오퍼를 받는 이런 경력이나 기업에 다녔던 분들은 해외로 이직을 한다는 게 그런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단점이 존재를 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30대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기준 같은 게 알게 모르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해외로 이직을 하게 되면 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며 40대, 50대 한국에서 말하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기준에서 벗어날 확률이 꽤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계약 관계나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이런 불안정성?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하는 고민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실업급여나 퇴직금 같은 정부 정책 외에도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내 복리 후생에서도 차이가 꽤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는 중견 기업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사내 복리 정책으로 혜택을 봤었던 게 자기 개발비나 교육비, 그리고 주차비랑 주차 공간 주유비 이런 것까지도 다 제공을 받았었고, 직급이 올라가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다니고 있는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혜택들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 이직에 따른 큰 폭의 연봉 인상이나 해외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과 비교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용 안정성이나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은 눈에 띄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진로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대입 단과학원 강사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분들은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꾸준히 일을 하셔서 뭐 임원까지 오르시고 다들 조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셨던 반면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2, 3년 단위의 계약으로 이렇게 학원들을 이동해 다니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는 아버지 직업은 약간 프로야구 선수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연봉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선수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성적에 따라서 언제든 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성적이 좋다면 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는 뭐 해외 경험도 많이 해보라 말씀도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반면에 첫 직장을 알아보고 취업을 준비할 때는 본인께서 못하셨던 조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라 이런 또 상충되는 또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조금은 불안정하지만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싱가포르 이직이나 해외 이직이 마치 운동선수가 해외 진출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운동선수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해외 진출을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더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반면에, 방출이 언제든 될 수가 있고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해외 이직을 하는 직장인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운동선수들은 해외 진출 이후에 실패를 해도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있는 팀들에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직장인들의 경우는 돌아갈 회사가 없을 수도 있고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는 더더군다나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예전 직장으로의 복귀는 뭐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간혹 해외 이직에 따른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계약금이나 연봉을 받고 이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이직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 직장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던 고용의 안정성이나 정부 정책의 혜택들을 조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도정정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일단 저지르고 보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조금은 이제 프로 선수들처럼 프로페셔널한 생각을 이제 갖고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엔 연봉과 커리어 그 외의 단점들 사이에서 개개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당장의 연봉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직장 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이 뭔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취업이나 이직에 있어서 정답을 내드릴 수도 없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요. 해외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 장단점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성향, 미래 계획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